제가 오늘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빅데이터 융합학과와 AI학과에 경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최우식 교수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박사과정 정정경 학생과 석사과정 김태경 학생과 같이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딕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무거운 자리인지 모르고 좀 편하게 준비되어서 주제가 좀 산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발표할 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 얌전하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에게 주어진 게 30분이라서 시간을 잘 지킬 줄 몰라서요. 일단 그러니까 제목이랑 중간에 내용이 이제 점프가 조금 일어나서 미리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를 먼저 하고,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서요. 먼저 결론부터 하고 기승전결부터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솔북하고 이제 저희가 그 컨텐츠와 관련된 거를 지금 성경호 교수님 께서 이제 진행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형태도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LLM이 워낙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프라이버시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라고 하면 그걸 익명화, 가명화해서 익명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해결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스페이스에서 LLM을 동작시키고 그 결과는 어떤 나만의 고유 키를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나만의 고유 키를 이용해서 저만 확인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 중이고요. 근데 실제 그 스페이스의 크기,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라마 2 기준으로 32층짜리 구현된 게, 트랜스포머 32층으로 구현된 게 한 토큰 나오는데 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보통 100개, 1000개의 토큰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현재 앞으로 가야 될 어떤 큰 산들이 있는데요.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문제가 들어오면 제가 고민한 거는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독창성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나의 독창성은 예를 들면 시대인재 학원에 문제를 제출하면 이게 S학원에 문제를 제출하고 나면 그 담당자들은 그 문제의 아이디어를 얻고 나면 이제 문제가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작자의 그 고유한 그 참신성은 좀 다듬어지면서 좋은 문제를 발전할 수 있지만 그 고유한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현재 트랜스포머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장들을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하고 여기 자물쇠는 이제 암호화된 원리입니다. 암호화라는 실체는 벡터의 길이와 같은 방정식, 고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정식만 보면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리면 이제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치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제은행, 솔북의 문제은행이라고 한다면 얘도 보호를 한다면 암호화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나의 문제가 이제 연산을 통해서 간단한 연산을 하면 코사인 같은 기본적인 걸 연산을 해서 문제 유사도, 창의성, 교육과정 준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복호하면 던져서 그 결과를 유사한 것을 받아서 제 단말기에서 복호를 하면 이런 것들 체킹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면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걸 이제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일종의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백엔드에서 LLM 기반을 한 트랜스포머가 동작을 하면서 이러한 값들을 산출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이라는 게 그런 독창성, 개인성 이런 걸 보존하는 문맥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주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송 교수님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화되면 이제 교육 플랫폼이든 혹은 신호 데이터든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옮겨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먼저 LLM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 쓰시겠죠? 이 현상은 이제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걸 뭐 한글로 번역하면 창발 현상이라고, 창발 능력? 예. 모델이 크기가 잔잔하고 할 때는 성능 향상이 크게 보이지 않다가 얘가 갑자기 커지면 그냥 만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도 안 된다고, 큰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마다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해결할 문제가 이제 많이 많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창발 현상을 이제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이런 거대 모델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게 되었죠. 그럼 기술 분류를 간단히 하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고 혹은 인컨텍스트를 주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저희가 과제에 쓴 거는 그 프롬프트 튜닝 기술을 썼습니다. 뭐 어댑트 튜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분류로는요, 이게 내가 단어의 스페이스에서 하면 디스크릿이 되겠고, 그게 어쨌든 인베딩 공간에 올라가면 컨티뉴어스가 될 테니까 컨티뉴어스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 체계가 분류되어 있고, 뭐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거대 모델들의 학습 파라미터와 같이 이제 새로운 학습 가능한 모수나 혹은 아키텍처를 넣어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프롬프트가 K개가 있으면 이 K개를 X의 입력이 L 시퀀스를 가진 입력이 되면 그 앞에 컨캐티네이션 붙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챗GPT한테 던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내가 이 P라는 이 빨간 표시는 내가 러닝을 한다는 뜻이고, 파란 표시는 이제 러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L이 로스라고 하면 내가 타겟과 입력한 그 산출된 이 파라미터 값이 내가 제로샷이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력만 넣었을 때 기대하는 손실이 있다면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기대하는 손실이 더 작아져야 되겠죠. 또한 그런 프롬프트를 우리는 선택을 해서 챗GPT한테 계속 이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대답 잘 못하면 너 아니면 저런 못해, 지도 교수님한테 깨져, 잘 써줘, 나 절박해, 이런 단어를 계속 넣어주면 실제로 유료 모델에서는 잘해준다라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료 버전은 별 반응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이제 더 산입을 하는 거죠. 반면에 제로샷은 이제 P 없이 그냥 뭐 P 있어도 되고 그냥 한 방에 내가 어떻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질문하고 답변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최적의 단어 조합이란 구조에서 최적의 단어 조합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 이런 최적의 단어 조합을 발굴하는 비법들이 많게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디스크릿을 찾기가 어려울 때 저희 같은 학습을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P도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용해서 P도 한번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기술들이 최근 1년 동안 송 교수님 페이퍼도 그렇고 뭐 이미지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는 결국 내가 P를 붙여서 이 P 확률을 높이는 그런 녀석을 추론한 녀석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은 내가 어떤 P를 넣어서 그 P를 넣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은 녀석 Y를 추론하는데 확률이 좋은 녀석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ICL, In Context Learning은 이제 그러한 방식을 해서 이제 일종의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예시문을 여러분 예시문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유명한 예제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고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타겟 포지티브를 주고 이러한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주고 세 번째도 문장을 주고 내가 원하는 답변 Y를 극성을 주고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초록색의 질문을 쿼리만 주고 원하는 답변을 공칸으로 놔두면 원하는 답변을 얻는 구조가 이 ICL 되겠습니다. ICL은 이제 문맥 학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문맥 내학습이라고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얻고자 하는 비슷한 느낌의 데이터를 X1부터 Xn개까지를 주입을 여기 앞에다 해서 텍스트에 대한 Y 텍스트의 값을 얻고자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1년 한 반 동안 이러한 방식이 이제 매우 효과적인 그러니까 챗GPT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거대 파라미터를 움직이기 힘드니까 최대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주죠. 마치 이제 힙합의 힙이라 뭐라 해야 되나 마치 이렇게 랩처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위한 유사 질문들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주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최근 이론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해석이 되는 게 수없이 많은 버전이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만 하다 보니까 한 40~50편이 넘는데 작년 뉴얼 립스 기준에서는 거의 한 30편 가까이가 이런 쪽의 연구들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쫓아가기 힘들어서 큰 거. 후단에는 뭘 하지만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첫 번째가 이 베이지아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SN에 이런 걸 주는 효과는 뭐냐 하면 결국 접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컨셉이 있는 겁니다. 내가 챗GPT한테 던질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원하는 답변의 어떤 형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런 거를 컨셉으로 정의하고 그 컨셉에 대해서 적분을 통합니다. 결국 여러 개를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컨셉이 잘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후대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고전적으로 1960년대, 70년대에 메타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인데 그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타 그레디언트는 아까 각각마다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 각 익젠플마다 잘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답변이 있겠죠. 그것들이 각각의 이제 잘 맞는 거, 잘 안 맞는 거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그레디언트가 있을 텐데 그걸 n개의 그레디언트의 합산이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메타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즉 포워드, 우리가 인퍼런스만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의 결과만 가지고 메타 그레디언트로 해석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우리가 풀 파인 튜닝은 그냥 웨이트 자체를 그냥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모델 사이즈가 공룡을 넘어서고 완전히 거대가 되면 걔가 전기료도 많이 먹지만 함부로 움직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전체 모델을 변경하는 것보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즉 임플리시티 파인 튜닝의 방식으로서 ICL을 주장하고 또 이론적인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요. FT 파인 튜닝이고요. PRT는 프롬프트 튜닝이고요. ICL은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파인 튜닝은 내가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수정합니다. 빨갛게 델타 W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수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로라라는 또 그 현업에서 많이 쓰시는 기술은 이 델타 W라는 녀석을 또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를 줄이는 차원 축소를 통한 방식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튜닝은 PRT는 P를 붙여서 P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ICL은 이제 이 SN을 앞에 문맥을 추가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펑션 F가 내가 추론하고자 하는 이 함수 스페이스가 만약에 선형인 경우에서는 이러한 녀석들이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단순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인 튜닝하고 비교를 하면
파인 튜닝은 웨이트만 델타 W라고 하면요. 직접적으로 델타 W에다가 더해주는 형식이고, ICL은 문맥에서 들어온 그 웨이트의 수정량이 이런 걸로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폼의 내부에 있는 그런 익스포넨트 함수가 아니라 리니어 커널인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단순한 형태에서 우리가 얻는 사실은 뭐냐면, 문맥 학습을 잘 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수동적인 방법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거 한국인인데요. 이 한 박사가 2023년도 페이퍼에서 등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ML 방법에서 커널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커널 리그레이션과 거의 같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리젝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페이퍼 같은데 리젝 아주 특정 거기서는 순서, 그러니까 LLM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가면 데이터가 독립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다르지 않냐, 뭐 그런 점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돼서 이제 그 리젝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구조가 커널 리그레이션과 닮아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거를 푸가이스 자료에 저희 이제 두 팀이 있는데요. 이제 PI신 송 교수님이 이제 라마를 거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수행하시고, 저희는 이제 작은 경량화 버전에서 그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는 일단 문두 문제가 있으면 퀘스천에 있는 문두 다음 부름에 해당하는 것 중 뭐 ABC 중에 어느 것인가 딱 이 문장만 보고 얘가 스킬에 해당하는 스킬이 어떤 특정 스킬에 해당되는지 어떤 메서드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추론 문제에 저희가 이 프롬프트 튜닝을 적용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작년부터 온갖 방식을 다 했습니다. LLM이 이제 아무래도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레그 방식이 보다 일반화되기 이전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이노 베이스도 지금 적용해보고 엑스부스 기승전도 엑스부스팅이니까요. 적용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일종의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게 일종의 레그 방식과 유사한 것도 보고요. 그 다음으로 하면은 또 본문에 있는데 본문에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앨리스가 어떤 글이 잔뜩 적혀져 있고요. 그런 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고 이렇게 되면 문장에서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는 본문 스페시픽한 문장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LLM에서는 아시다시피 토큰을 넣어주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 넣을 수는 없고 어떻게 줄일까? 그래서 이제 NER 우리가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기술을 써서 이 문장은 그냥 본문 스페시픽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점점점은 이걸 일반화하고 안정화하기가 상당히 잘 워크도 하지만 일반화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프롬프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은 풀 파인 튜닝이 아니라 FT가 아니라 풀 파인 튜닝 앞에 있는 들어가는 입력에서 앞에 있는 요 붉은 표시 있는 그 트레이너블한 어떤 토큰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서는 버추얼 토큰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프롬프트 토큰이 되겠습니다. 100개, 200개 대주가 없습니다. 일단 학생은 100개를 넣고 왜 100개 되었다 하면 안 되니까요. 100개 잘 넣었다 했습니다. 100개도 다시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가 특정 토큰이 아니라 그냥 100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룸즈 모델을 좀 가벼운 모델 중에 블룸즈 모델을 다국어에 기반한 모델이라서 얘를 1024차원인가 좀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입을 해서 제가 성능을 냈습니다. 물론 성능 지표를 보면 굉장히 높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요. 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높아 보이지만 겉보기로 이게 이제 문장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룹에 답하여다가 한 200개 있고 이런 식으로 독일 문장이 상당히
그래서 이게 과연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15% 정도가 뭐 같은 문장에서 서로 다른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두만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얘가 사람처럼 지문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두만 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거는 스킬에 A 클래스면 똑같은 문장에는 B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의미가 다를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를 경우도 있고요. 401과 내용 유출하는 게 있고 유출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서로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클래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 오류도 있지만 잘 보면 실제로 클래스가 맞습니다. 근데 좌우 뒤에 본문이라든가 더 많은 정보를 보지 못하고 딱 지역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질문 리스트와 제가 코사인 유서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롬프트가 결국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게 문장입니다. 지금 화면이 좀 흐릴 건데 여기 왼편이 여기가 그 클래스 번호입니다. 색깔 표시는 서로 다른 클래스를 의미를 하고요. 파란 이 문장들이 있다. 이 짧은 문장을 보고 클래스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미리 주입된 Y축은 미리 주입된 100개의 프롬프트 튜닝용 토큰입니다. 그 토큰하고 이 클래스랑 관계를 살펴봤고요. 코사인 유사들을 보니 얘가 이제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토큰 있죠. 세 번째 토큰, 빨간 표시가 매우 코사인이 유사도가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럼 100개 중에 모두 다가 도움되는 게 아니라 몇 개 일부의 토큰들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토큰들은 처음에 초기치를 잡을 때 사람이 이니 텍스트에 넣어주는 단어에 의존을 합니다. 독일 단어라도 토큰용의 딕셔너리에 있는 토큰의 그 인베딩 값과 이 프롬프트 튜닝용 단어에 해당하는 값이 틀려요. 서로 찢어져서 학습이, 그러니까 원래 모델에 있는 특정 단어, 뭐 예를 들어 나라고 하면요. 그 단어는 프롬프트 토큰용의 나라고 쓰면 이게 얘는 픽스되어 있고 프롬프트 튜닝용 나는 그냥 초기치를 위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분류를 해라 뭐 이런 단어들로 몇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사를 하는 게 이게 셀렉티브 프롬프트 토큰이 필요한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클래스나 특정 버추얼 토큰이 같이 연관도가 높아지면, 즉 예를 들면 아이디어라면 뭔가 한 클래스의 한 토큰만 매칭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스케일 메소드와 프롬프트 토큰 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안은 연관성이 있는데 특정 클래스의 연관성이 높게끔만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면 토큰을 많이 넣어준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답지라든가 오지선다, 지문 등을 특징 벡터화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일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길이, 단어의 다양성, 바이블의 어간의 길이, 어간의 다양성 등 저희가 전체 텍스트를 못 넣어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서 어떤 특징을 단어 유추, 이런 특정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으로 특징 벡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에지시는 현재는 프롬프트 튜닝을 회색지대죠. 얘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적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2B는 이렇게 색깔 표시 P를 하면은 이런 P들은 특정 클래스에 동정하게끔 좀 구조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정보를 지금 보기 정답은 저희 태스크에서는 전혀 쓰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압축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넣어서 성능을 보다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23분을 써가지고요. 네. 사실 푸갈퀴스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실 끝났고요.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문제 중에 이런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모두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신호, 그다음에 그 신호로부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아까 결을 보셨지만 그래프 구조로 이제 짧은 시간에 퀀텀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데이터는 이제 이러한 인컨텍스트 러닝을 이제 신호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제 문제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지금 구가이드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것도 공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술이 상당하게 고려되든 앱텍이든 굉장히 선진화 선도 기술이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이제 누워 있으면 사람의 뇌파 신호는 계속 측정이 되고 측정이 되면 이분이 꿈을 꾸면서 어떤 신호가 오면 이걸 텍스트로 전송하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이걸 상상 발화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미지가 바이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텍스트로 하는 기술이죠. 즉 음성이 없어도 생각과 신호만 가지고도 텍스트로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알파파, 베타파 꿈 많을 때 공인 과천과 건설에 대해서 이거 측정 많이 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오거든요. 이 시그널을 가지고 이런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많은 선진 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ECG, 심전도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정신 건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근전도 얼굴에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이 ECOG라고 해서 뇌뼈를 절개해서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요. 매우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EOG, 안을 전도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시그널 자료라고 하고요. 이건 주기성이 있고 노이즈가 굉장히 세고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긴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LLM 기술이랑 얘랑 어떤 관계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을 누가 탈취를 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LLM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호 분석에서도 LLM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중앙에 있는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기술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텐션으로 긴 시퀀스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만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러한 신호가 들어가면 신호의 순서에 의해서 발화되는 텍스트를 트레이닝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내가 밥이라는 걸 상상을 하라고 이제 신호를 측정하고 밥이 맞는지를 하는 게 꽤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연구 결과 뉴럴힙스에 의하면 문장인데 안전도와 텍스트를 읽으면서 안전도 눈도 따라가는 것도 같이 멀티모달로 돌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매우 텍스트 생각이 매우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측정을 하면 극성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컨텍스트 러닝을 지금 LLM에서 우리가 솔북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컨텍스트가 어떤 함수를 학습시킬 수 있냐를 최근 연구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리니어 펑션, 즉 회귀 분석에서 쓰고 있죠. 그럼 디시전 트리도 학습이 가능하고요. 라쏘 모형, 변수를 선택하는 모형, 그다음에 MLP 모형, 트랜스포머에는 2단 정도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학습할까 해서 LLM에 이제 토큰화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LLM은 단어로부터 기반한 토큰이 있는데, 그러면 신호에서 토큰은 뭐가 해당되는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쪽에 조금 간단한 신호인데요. 사람이 이제 워킹을 하면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요. Y축을 Y축으로 양자화를 하면 연속인 신호를 한 52 구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주화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쓰는 토큰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2개, 대문자, 소문자 26개씩 해서 52개에서 104개 정도로 해서 토큰을 구성하고 이 순서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저희 2001년도에 했는데 2021년도에 했는데 최근 연구의 이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것도 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이런 걸 주입을 해서 맥클래시를 ICL을 적용했고요. ICL은 GPT 계열이 ICL 제로, IC1이 GPT 내에서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토큰 수가 워낙 이 신호가 길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만 넣는데요. 한 100개 정도 넣으면 풀 파인 튜닝 했을 때 0.96 정도를 어치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N 기반은 0.94 정도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신호 데이터도 언어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챗GPT와 같은 신호 데이터에도 굉장히 잘 학습된 녀석이 있기만 하면 저희도 제 신호를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뭔가에 더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이걸 그 컨텐츠에서도 정답이라든가 뭐 학습의 역량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분 정도 오가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